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다시 2번 하죠. 예,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acclaim이잖아요. 그러면 acclaim의 claim이 다시 acclaim의 claim이 cry out. 예, 그러면 A씨는 그쪽으로 와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는 환호라는 말이다. acclaim이 환호하다니까 칭찬하다 praise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접두어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아는 건 아마 선포하다라는 동사 proclaim을 아시죠? 그거 말고 감탄하다라는 말이 진짜 좋아요. 감탄하는 건 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exclaim 이러는 거. exclaim 좋잖아요. 그리고 또 부인하다. 저 그런 거 없으면 제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게 disclaim이에요. 그것도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난할 때는 declaim이라고 하고 그리고 개간하다, 개척하다라든지 다시 좀 정상 상태로 만들어주다라는 말이 reclaim이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claim이 우리가 되게 사소한 단어처럼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또 claim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claim이 주장하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그 the accident claimed 5 lives. 자 뭐라고요? The accident claimed 5 lives. 그러면 그 사고가 5명의 목숨을 클레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앗아갔다라는 말이에요. 내놔 이래가지고 가져간다는 말이 클레임이거든요. 이게 좀 우기다라는 말도 되고 주장해선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탁소에 겨울 지나면 그 코트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다음 겨울까지 그냥 놔두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탁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노릇이죠. 그래서 unclaimed items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래요. 그때 unclaimed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거다 하고 찾아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클레임 자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주장하다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접두어 바꾸면 많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예문하죠. 자 읽으시면 Her novel published to universal acclaim. 이거 이제 좋은 말이 나왔어요. 자, published 자동사 타동사.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자동사 그렇죠? 예. 근데 참 이게 타동사잖아요. 그쵸? 출판되다도 퍼블리시드라고 합니까? 퍼블리시가 출판하다예요? 출판되다예요? 출판되다면 was published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왜 break 같은 동사가 break이라는 동사가 뜻이 뭐예요? 깨뜨리다예요? 깨지다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break 하면 깨뜨리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깨졌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 이게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늘 FNF로 대답이 나오는데, 이제 우선 원어민들한테는 깨뜨리다라고 느껴진대요, 확실히. 그런데 가끔은 그 꽃병이 깨졌다, 이렇게 말할 때, the vase broke.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깼어요. 그래 놓고, 저절로 깨진 것처럼 말한 거예요. 예. 자기가 깼으면, 딴 사람이 깼으면은, John broke the vase.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자기가 깼기 때문에, 마치 저절로 깨졌다는 듯이, the vase broke.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뭐냐면, 깨뜨리다도 되고 깨지다도 될 때는,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어야지 자동사로도 써요. 그런데, publish란 동사는,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의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퍼블리시 자체는 항상 출판하다라는 뜻만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동사 더블을 한번 봐요. 더블이 동사로 쓰면 2배로 늘린다도 되고 2배로 늘어난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자꾸 낳으니까 저절로 2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절로 2배가 되면 능동태로 2배가 되단데도 더블이라고 쓰고 누가 뭐를 늘렸다 이렇게 될 때는 더블을 타동사로 쓰고 이래요. 다시 자, 뭐 break만 집중을 해보면은 break은 원래는 무슨 뜻이지만 깨뜨리다지만 저절로 깨질 때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같은 문장이라도 만약에 그 꽃병이 깨졌어요. John에 의해 이렇게 쓰려 그러면 같은 깨지다지만 어떻게 써야 돼요? by John이 있으면 그렇죠. 그럴 때는 was broken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 의해 되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이렇게 양쪽 다 되는 자 얘를 깼다 자기가 깨졌다 이렇게 양쪽 다 되는 동사를 공통 영어에서 양면 동사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양면 동사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영어로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을 지어낸 거예요. 주어가 하기도 하고 대상에게 하기도 한다라고. 정식 용어는 중간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중간, 뭐의 중간, 뭐와 뭐의 중간, 능동과 수동의 중간. 그러니까 저절로 되긴 된 거야. 지가 한 건 아니야. 근데 저절로 됐다 이거죠. 그럴 때 영어는 능동형을 쓴다라는 게 이제 중간태라는 용어는 공식 용어예요. 이제 사용하기도 쉽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중간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보면 published를 보고 이 책이 출판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게 중간태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중간태를 허용을 안 하는 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구나. 그럼 동사가 아니라 무슨 사구나? 형용사구나. 그래서 published 앞에 가로를 열고 그다음에 to가 나오면은 to 더하기 항상 결과잖아요. 맞죠? to 다음은 항상 결과예요. 그래서 출판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보편적인 환호를 받았다 이거죠. 동사 아직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her literary talent가 또 명사인데 acknowledged의 ed가 동사다, 형용사다? 형용사다. 역시 acknowledge도 의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니까 중간태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나중에 파워그래머에서 할게요. 예. 파워그래머라는 새 책에서 중간태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하는 건 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cknowledged가 ed가 이제 인정되고 by the leaders of the Harlem Renaissance에서 the Harlem Renaissance라고 하는 어떤 문예 부흥 운동 같은 이런 것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and가 나왔어요. 자, 1, 2, 3 하겠습니다. 1번. and가 나오면 1, 2, 3 해줘야죠. 1번은 her novel, 2번은 her literary talent, 3번은 her reputation as yet untarnished의 역시 ed가 동사다, 형용사다. 형용사. 뒤에 by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럼 자, 그러면 untarnished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관펜 칠해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오기로 한 거예요. 예, 꼭 하십시오. 10개씩. 그러면 현관펜을 칠하고서는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추측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일지 안 좋은 말일지.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해오세요. 자, 지금 해보세요. untarnished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 이러셔야 됩니다. 왜 좋다라고 해야 되냐면 universal acclaim, acknowledged, untarnished. 맞죠? 지금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tarnish 동그라미하고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 더럽혀지지 않은. as yet, 아직은. 얘만 있어도 되는데 as가 흔히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직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by envious slight 했고요. 자, envious가 이제 시기 질투잖아요. 그다음에 slight에 대해서 저번에 미미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방 이란 뜻이 있다고 한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너 되게 미미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비방이라고. 그럼 이제 비방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하고 쉼표 나왔습니다. 쉼표 동그라미. 쉼표를 쓰는 몇 가지 경우? 3가지. 자, 첫째 1번 부사 끝 주절 시작. 2번 삽입 혹은 동격. 3번 등위 접속사 대신. 자, 그럼 지금 이 쉼표는 부사 끝 주절 시작. 자, 주절의 주어 Hudson clearly was at the zenith of her career. 자, 그녀 경력의 zenith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문장이에요. 되셨죠? zenith라는 단어를 모르죠? 그렇죠? 예, zenith는 어떤 거냐면 자,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둘러싼 뚜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둘러싼 뚜껑, 동그란 뚜껑에 별들이 성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럼 거기 꼭대기 최절정을 영어로 zenith라고 해요. 천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 문장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해야 돼요? 예, 이제 이 형식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예. 전치사 구가 왜 보어가 안 돼요? 응? 전치사 구가 보어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냐고. Hudson clearly was 마침표. 그렇죠, 여러분? 예. 이제 전치사 구 보어로 취급합시다. 여기 너무 중요하게 주어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동의어 보죠? 여러분 박수치다 알아야 돼요. 발음하면 applaud 꼭 알아야 돼요. 이제 applaud 동그라미가 strike 원래 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 알잖아요. 어저께도 나왔어요. 자, 소리 내보시면 explosion 이거 치다잖아요. 플로드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날 때도 뭔가 꽝 쳐야지 폭발이 일어나죠. 예, 그때 그 플로드하고 마찬가지예요. 박수 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짝짝이라고 하는 소리를 흉내내는 단어 짝짝도 있어요, 영어에. clap 스펠링 C-L-A-P. 그 다음 pay tribute to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발음하시면 pay tribute to. 이때 트리뷰트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접두어를 넣으면은 우리가 아는 단어들 많이 있어요. 무슨 트리뷰트? contribute, 또 분배하는 것. distribute, 그때 tribute, 원래 뜻 give, 주다. gift예요, gift. pay gift to somebod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말이 이제 찬사를 바쳤다라는 말이 된 거죠.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In his award acceptance speech, he paid tribute to his mentor. 아하, 멘토가 한 분 있었군요. 여러분 이게 멘토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 MENT 동그라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말하고 상관이 있는데. mind. 모양 비슷하죠? T나 D나. TD. 같은 자리에 소리 나잖아요. 정신을 키워준 사람이라서 mentor. 정신의라는 형용사가 뭐예요? mentor, A-L. comment, ement. mention에 ment. 자, 그러면 내려와서 hai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많이 쓴다고합니다. 그러니까 hail은 동사로 하면은 택시 부를 때 hail a taxi 이러거든요. 택시 하고 부르는 거. 소리 지르다라서 환호하다가 된 건데 또 얘가 명사가 될 때는 우박을 hail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의 heil이 이렇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바다에서 뭐 어쨌다 그런 얘기고 그건 말고 영어 hail이라고 하는 한 음절로 읽는 이 단어는 부르다거나 아니면 찬사를 바치다거나 아니면 우박 이렇게 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a pat on the back 이랬는데 이 pat P-A-T는 P-E-T하고 되게 다르죠? P-E-T는 애완동물이지만 pat은 톡톡 이렇게 치는 것이어서 등을 이렇게 톡톡톡 쳐주는 것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라서 a pat on the back이란 말이 나왔고 되게 따뜻한 말이죠. 기립박수 발음하시면 standing ovation. 오 좋네요. 예문 읽죠. 자 소리 내면 the audience responded to his rousing speech with a standing ovation. 자 여기 rousing이라는 형용사 잘 모르시죠? rouse 그렇죠? rouse. 그 다른 말 바꾸면 moving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moving speech. 똑같진 않은데 원래 rouse라는 동사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raise하고 비슷해요. raise가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rouse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막 들어올리고 막 동조를 시키고 그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들어올리다에 휘저어서 들어올리는 걸 stir, 뒤에 표제어예요. 그래서 stirring이나 moving이나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이제 rousing speech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연설을 with a standing ovation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떠받들다에 이제 발음하시면 exalt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좀 어렵지만 ALT 동그라미가 high라는 걸 공부하시면 좋아요. ALT가 high여서 이런 스펠링으로 들어가면 다 high거든요. 단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둘만 좋은 단어 발음하시면 altitude. 자, 이게 뭐냐면 조금만 바꿔볼게요. 자, longitude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latitude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게 longitude이 길다 이런 거 경도 그 다음에 latitude는 이렇게 옆으로 나른다는 거 우리말로 위도 altitude는 높은 거 우리말로 고도
예. 그러니까 ALT가 높다. 맞죠? 그래서 exalt 하면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높이 떠받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파라오 exalted Joseph to the highest position in the government. 자, exalt 다음에 나와야겠네요. exalt 다음에 somebody 나오고 그 다음 전치사 to. 올렸으면 어디까지 올렸는지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감탄하다. 여러분 거기 exclaim 예문할게요. 자, 읽으시면 It's beautiful, she exclaimed as she watched the sun rise over the ocean. 자, watch 밑줄 긋고 무슨 동사? 지각동사, 대상, 동사원형.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ise라는 동사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아보십시오. 자, 일단 발음은 commotion. 자, 숨지 않았고 딱 보이는 단어 motion. 근데 come이란 말이 함께 막 우글우글 움직이니까 commotion이 소동이라는 말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소동이라는 말의 동의어 단어 친구들은 뭐가 있는지 보고 할게요. 자, 동의어 첫 번째 동의어 아주 좋네요. 발음하시면 disturbance. 완전 알아야 되는 말이고요. 자, TURB 동그라미를 하시고 터브가 들어가는 여러분 잘 아는 건 터보젯. 오토바이나 자동차 막 무지하게 시끄러운 그 차, 그거 터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터브의 뜻이 이제 우리 자꾸 보게 될 건데 동요시키다라고 하는 단어. 자, 소리 내시면 agitate라는 말로 터브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agitate이라는 말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AG라는 스펠링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제가 이사 가려고 그러면 제가 알아보지 않고 누구한테 시켜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소리 내시면 agent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age라는 스펠링이 act 실제로 실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럼 실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법석되잖아요. 그런 동요시키는 걸 발음하시면 agitate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turbo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쿵탕쿵탕쿵탕 그러면은 모은다, 흩어진다. 쿵탕쿵탕거리면 흩어진다. 그러니까 접두어 disturbance가 되는 거죠. 정말 많이 쓴 단어고 distur브란 동사는 한국말에 방해하다에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집중을 흩뜨리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해보죠. When. 자, 소리 내면 When the college professor John Britt walked to the classroom next door to see what all the noise and commotion was about.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옆 교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구나. 옆 교실. The classroom next door. 그러니까 이제 옆이라는 말을 바로 옆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next door라는 말을 뒤에다가 붙이는구나. 자, 그리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 to see, 그러니까 간 목적이죠. 네, what all the noise and commotion was about 이거 보러 갔는데요. 자, about 밑줄 긋고 전치사다 부사다. 뭐다? 전치사. 어떻게 알았다? What. 자, what이 명사다. 그래서 about 뒤에 있었을 what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다. 예, 얘가 지금 about 마침표가 아니라 사실 about something이었는데 something이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갔더니 he saw his colleague 동료. 이걸 coworker라고 하기엔 교수님들 사이엔 좀 그렇죠? 자, his colleague Ronald Ed Roberts giving a lecture. 자, 일단 giving 기다렸단 말이다. 자,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여러분 안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렸는데 어디부터? so란 동사를 볼 때 so somebody 그 사람 뭐 하고 있었을까 기다린 거죠. 자, so 지각동사 보통 몇 형식? 보통 5형식. 본다 누구를 걔는 뭐 하고 있었나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기다렸던 giving a lecture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건 좋은 표현이죠. 강의하다를 하다라고 안 하는군요. doing a lecture라고 안 하는군요. 자, 소리가 giving a lecture. 자, 그럼 강의하는 건 주는 거예요? 강의하는 건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네요. 그죠? 자기 혼자 하면 안 되잖아. 줘야지. 발표하다도 give a presentation. give a speech, 연설하다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연설하다에 동사 deliver 쓴다라고 옛날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deliver an address라고 한다고. 그게 deliver 하는 거잖아요. give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목청껏이라고 안 하고요. 자, 폐를 다 활용하여. 소리 내시면, at the top of his lungs. 맞아요. 사람한테는 폐가 두 개죠. lungs. 그렇죠?
예. 이 말도 재밌는 게요. 우리는 목청껏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로트를 부르는 거죠. 트로트요, 트로트. 트로트가 어디서 왔냐면 목에서 왔어요. 목을 영어로 뭐라 해요? throat. 자, 목 스펠링 어떻게 해요? throat. T-H-R-O-A-T. 거기서 throaty라는 말에서 트로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을 써서 노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폐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t the top of his lungs라고 하죠. From the top of his desk. 책상에 또 올라갔어요. While pounding on the words에서 완전 commotion이네요. pound 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꽝꽝 쳤겠지. 그쵸? 벽돌을 꽝꽝 치며 난리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동할게요. 자, 소리 내면 tumult. tumult. TUM 동그라미가 swell 부푼다는 뜻이 있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다면 얌전했을 텐데 후 부풀어난 것처럼 소동이 난다가 tumult인데요. TUM이 부풀다라는 거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종양이라는 말을 알 거예요. tumor, T-U-M-O-R. 그러니까 암이 되기 전에 양성 종양, 악성 종양 할 때 종양을 튜머라고 하는 이유가 종양이란 세포가 자꾸 부풀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예문하죠. 읽으시면 I dropped my wallet in the tumor while getting off the subway. 아, 지하철에서 내리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구나. Get off the subway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기차처럼 자, 보세요. 차에 타는 거는 get 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에 탈 때는 get in이라고 하죠. 예.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get on, get off 이렇게 되고요. 차에 탈 때는 걸어 다니지 않고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get in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법석이라는 말 fuss 이거 아주 좋은 단어 정말 많이 쓴 단어고요. 예문이 좋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Mothers always fuss over their children as how they show their love. 예, 그런 편이죠. 별거 안 읽어가지고도 막 fuss 하시잖아요. make a fuss 하니까. 그 다음 휘젓다 아까 봤던 발음하시면 stir. 그 다음에 격동이 turmoi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term에서 온 거예요. 저 위에 우리 소동 커머션의 대표적인 동이요. disturbance의 TUR.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pandemonium. 자, 소리가 pandemonium. 야,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말고 좀 여러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설명 보면 팬이 무슨 뜻이고요? 모든. 그 다음에 데몬이 마귀죠. 그 다음에 IUM이 장소죠. 아수라장. 예문. 자, 읽어보면 There was pandemonium on the Titanic when it struck an iceberg and started to sink. 자, 그러면 iceberg, 빙산. 그래서 sink라는 말을 우리가 알다시피 가라앉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할 때 크게 가라앉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육 브랜드가 크게 가라앉아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think big. think big이 아니라 think big인데 think big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친척 보겠습니다. 자, 움직일 수 있는 발음하면 mobile, 움직이지 않으면 immobile. 예, 그 다음에 강등시키면 demote.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람들을 동원하는 걸 mobilize, 동원된 사람들을 해산하는 건 demobilize. 자, 옆으로 가자. 여러분 왜 애기들 누워있을 때 위에다 이거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해요? mobile. 그게 이거예요. 걔네가 움직인다고. 자, 그 다음에 44. 발음은 compromise라고 해요. compromise. 자, 무슨 단어가 숨어있지도 않고 promise. 아, 딱 거기 있네. 그럼 promise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약속이라는 말 2개 공부한 적 있죠? 약속 2개. promise하고 또 하나. 약속. 오늘 몇 시 어디에서 만나자. appointment. appointment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고 promise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 얘기가 promise다. 근데 compromise라고 하면 함께 약속을 했잖아요. 뭐 한 거죠? 타협한 거죠. 나도 그거 안 할 테니까 너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 예. 와. 함께 약속을 했구나. 자, 동의어 읽어보시면 agreement, meet each other halfway.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서로를 만나는데 반씩 한 거예요. 반씩. 그러니까 compromise 하는 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반씩이니까 내가 양보했죠. 그렇죠? 타협했다는 건 양보를 의미하죠. 내 주장을 꺾었죠. 그러니까
소신을 꺾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어 발음하시면 undermine. 원칙을 포기하고 불의에 타협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어 가족을 보면 uncompromising 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가로 열고 좋다 안 좋다 플러스 마이너스. 예,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uncompromising 한 사람. 자기 원칙을 꺾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compromising 하다 그러면 그냥 좀 그렇게 해주자. 이렇게 그냥 쉽게 타협을 한 거죠. 예문 올라갈게요. human 하시면 human needs are the material and the non-material necessities of life. 자, necessities 필수품. 자, 그럼 material한 필수품 necessities와 non-material necessities를 읽어보죠. food, shelter, water, a sense of security, identity, belonging, and independence. 자, 여기까지를 necessities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까지 끼워 넣은 것이 자, 근데 a sense of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a sense of security, a sense of identity, a sense of belonging, a sense of independence 계속 연결되는 거고. 그럼 a sense of belonging 무슨 말이에요? 소속감. 자, 그다음 when it comes to dispute over any of these necessities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한 표현이 있죠. 드르륵 한 단어처럼 읽어야 되는 when it comes to. 자, 무엇에 관해서라면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화제가 무엇인지를 집어주는데 dispute에 관해서라면 이라고 말했고 dispute 다음에 나와야 하는 전치사 dispute 다음 over. 왜냐하면 dispute가 갈등을 의미하니까 갈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over가 나와야 되죠. Any of these necessities에서 이러한 그 필수품들 중에 어떤 것이거나 그것에 걸쳐진 뭔가 논쟁이 있을 때 people usually will not compromise.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ompromise라는 단어를 보면 소리 내보시면 reconcile 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reconcile은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상담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상담, 심리 상담, 카운서. 예. 위원회를 카운서하는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협상을 한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reconcile은 우리말에 화해하다. 그러면 화해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건 좋은 거예요. 예. compromise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 말고 서로 진짜 이해하고 화해하는 걸 reconcile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말이라는 걸 예. 밑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따로 적어 주셔야겠고요. 그러면 내려와서 대표 표현을 보겠습니다. 그 reach a compromise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타협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말이고 그렇지만 compromise your principles, compromise your standards, compromise your integrity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중에 여러분 integral이라는 단어를 많이 모르실 텐데 표제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발음은 integral이고요.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정직성이라는 말이니까 H로 시작하는 동의어 honesty. honesty라고 적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honesty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your honesty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honesty란 전체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고 integral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온전함이란 말이어서 compromise your integrity가 훨씬 나아요. 예, 이 단어에 대한 설명 그때 가서 하고 단어 친구들을 만나보죠. 주고받는 거 발음하시면 trade off. 주고받았으니까 오프 상태가 됐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이만큼 줬네, 너가 그만큼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프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예문 읽으시면 There was a trade-off between citizens'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자, 그러면 citizens' rights 밑줄 긋고 national security 밑줄 긋고요. 이 둘의 관계는 순접적 관계예요? 역적적 관계예요? 둘은 원래 친한 애들이에요?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입니다. 예. 둘은 앙숙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셔널 시큐리티를 위해서 시민의 권리들을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요만큼 줄 테니까 너도 요만큼 양보해라.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bargain이고요. 그 다음에 concession이라는 명사는 표제어로 뒤에서 볼 아주 좋은 단어고 센스 동그라미가 어제 go라는 말을 뭐 하다 공부했죠? 뭐 하다 했죠?
표제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응? 뭐? unprecedented. 그렇네요. 예. 자, 적어주시고, unprecedented의 seed가 가다여서, 와, 기억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스의 seed, CED라고 모양이 많이 달라졌지만, unprecedented가 선례가 없는, 그때 봤던.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훼손시키다라는 동의어를 보겠어요. 자, 위태롭게 하다 발음하시면, jeopardize. 여러분, jeopardize를 보면 H로 시작하는 동의어가 혹시 생각나요? jeopardy하고 동의어. hazard. 다음, 단어 친척 와서, 이 miss, compromise에 있는 이 miss라는 스펠링은 굉장히 많은 좋은 단어들을 만들기 때문에 일당백 단어 뿌리라고 하는 12개, CCD, FMP. 할 때 그 M이 바로 이 M, miss, 이 스펠링이에요. 보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미션 아시지만 missionary가 선교사입니다. 자, 발음 missionary. 자, 그 다음에 또 demise라는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 demise. 이러면 이제 아래로 보내졌으니까 몰락이라는 말이 된 거죠. 자, 예문 읽으시면 The German chocolate cake was the demise of her diet. 자, 뭐가 몰락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science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강세가 칸에 있기 때문에 강 다음에 약 발음이 나와야죠. 그래서 conscience 이렇게 읽어요. conscience라고. 이음절어죠. conscience 이렇게 끝나니까. 근데 이때 con이라는 스펠링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함께라는 것이 우리가 with를 이렇게 모은다 이러지만 자, 여러분 저 보세요. con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con 함께 가지고 품고 맞아요, con? 예, 디스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 con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이 마음을 의미해요. con이 마음을 의미한 단어가 좀 더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confession 뭔지 알아요? 고백.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compunction. pu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punch라든지 point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찌른다는 건데 마음을 찌르는 거 양심의 가책. contrition, treat이라는 말은 문지르는 건데 옛날에 집으로라고 하는 할머니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맨날 마음을 문질러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뉘우침. 예. 그래서 이 세 단어와 지금 하는 conscience의 con이 다 같이 마음을 의미해요. 예. 아마 수화로 한다면 마음을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이게 con이 되는 거죠. 그러면 conscience는 SCI 동그라미는 과학이 아니라 know,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하면은 생물학, 물리학,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사이언스라 그러면 모든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학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이언스의 원래 뜻은 know, 안다는 거니까. 그러면 conscience는 마음이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 sense of right and wrong. 예. 머리는 자꾸 이게 나한테 이로운지 유익한지 그쵸?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생각한다. 그 말이 발음하시면 conscience라는 말이에요. 또는 a guilty feeling 이렇게 하면 잘못이지라고 마음이 느끼는 거. 자, 예문해보죠. 읽으시면 She put the necklace back in the drawer because her conscience was too strong to steal it. 예. 자, put이라는 동사 구조. put something 장소. 그래서 back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원래 그 안에 있던 걸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죠. Because 왜냐하면은 her conscience was too strong. 투투용법. 양심이 너무 강해요. 그걸 훔치기에는.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사실 투부정사는 않았다를 표현하진 않죠. 앞에 too strong 이것 때문에 너무 강해요. 뭐뭐 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리 읽으면 It went against her sense of right and wrong to steal from such a trusted friend. 자, 매형식 문장.
1형식, 2형식. 2형식. 자, against her sense of right and wrong. 이거 보어로 보자고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o steal from such a trusted friend. 됐어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양심적인이라는 형용사 이것도 되게 좋아요. conscientious. 발음? conscientious. 예. 이게 도덕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많지만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도덕에 관심이 많은 것이 그러니까 도덕하고 윤리하고 이런 말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죠.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서양 사람들은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지옥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그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양심적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되게 좀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자, 발음하시면 conscientious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되게 아주 막 신경을 많이 쓰면서 따지니까. 자, 그럼 읽어볼게요. 소리 내면 The lack of conscientious voters in the last election was disturbing. 자, disturbing 어디서 많이 봤다. 자, turb 동그라미의 뜻 agitate. 굉장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형용사로 말해준 거고, 그 다음에 대표 표현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처음 보는 그 twinge라는 단어가 나왔죠? 트윈지요, 그쵸? 근데 그 뒤에 팽이라는 말도 처음 보죠. 근데 팽이 훨씬 외우기 쉬워요. 이게 지금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그 양심의 가책은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이 영어로 뭐잖아요? pain. pain을 알기 때문에 팽은 외우기가 쉬운 거죠. 예, 트윈지는 나중에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단어 친구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줄에 scrupules라는 말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되게 좋은 단어예요. 발음하시면 scrupules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염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파렴치하죠. 파렴치한 사람들 있죠. 염치를 깨버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파렴치하다 할 때 파라는 건 격파시켰다 이거예요. 염치를. 자, 그러면 파렴치한이라는 형용사가 unscrupulous. 자, 소리 내보시면 unscrupulous. 보통 이 정치가들이라든지 대체로 또 공무원 중에 파렴치한 공무원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자, scrupulous 예문 볼게요. The old judge. 자, 소리 내면 The old judge was an honest man with scruples. 이제 할 일과 안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그런 아니스트한 사람이었다. 자, 그럼 SCI 들어가는 말. 두 번째 줄에 전지. 자, 소리 omniscience. 자, omni가 all, science가 no. conscious하고 conscientious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conscious는 그냥 안다는 거니까. 뭐뭐에 대해 알고 있는이란 대표적인 형용사는 aware예요. aware. 자, 스펠링 A-W-A-R-E. 그래서 aware와 conscious는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치사 of 쓰고요. 그리고 반쯤 인식하는이란 좋은 형용사 발음하시면 subconscious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요.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말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무의식적으로 뭐를 했다. 말? 안 되죠. 의식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다 반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얼결에라는 말은 unconscious가 아니라 subconscious라고 말해야 맞죠. 예,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46. 자, 발음하면 eccentric. 이거 조금 숨었네요. 동그라미. center. 그러면 center가 중심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다가 영어로 집이 모은다는 거잖아요. concentrate. 할 때 센터죠. 근데 이씨란 접두어는 센터에서 벗어났으니까 특이한 거겠죠. 동의요? unconventional. convention의 con, center, on, 이씨. 맞아요? convention의 convention이라는 말은 센터죠. convention이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센터죠. 그 다음 on이라는 게 부정어인데 센터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씨랑 같은 내용이죠. 돼요? 자, 예문. When
When he showed up to the dance wearing a tuxedo with flashing lights on it, everyone knew he was eccentric. 자, 여기까지. 자, show up.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동사 나타나다. appear. When he showed up to the dance. 자, 그럼 여기 댄스는 댄스 파티장을 그냥 댄스라 하겠죠. 댄스에 나타났다 이러니까 이게 장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댄스라고만 해도 거기 무도회 장이라든지 뭐 거기에 나타났는데 입고 나타났죠. 자, wearing의 주어. he. 자, wearing a tuxedo를 입었어. 아주 멋지게 잘 차려입었는데 근데 그 턱시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깜빡깜빡하는 등들이 턱시도에 붙어있더라 이거죠. 그러자 Everyone knew he was eccentric. 이라는 걸 알기 마련이죠. 자, 그 다음 소리 읽으시면 Little did we know that behind his outward oddity there was a true genius. 라고 이제 뒤에 정리 좀 해줬는데 little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부정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도치. 자, 그러면 도치라는 거를 little did we know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본동사 나왔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도치라는 눈에 확 들어오죠. 예. 사탕 모양이구나. 자, 그 다음 behind his outward oddity라고 할 때 oddity라는 명사 되게 좋은 명사. odd 표제어고요. 자, 그럼 odd라는 좋은 단어를 미리 좀 공부합시다. odd의 반대말. 그러면 odd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odd number면 좋아요. 이게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그럼 이것의 반대말이 뭐냐? even number. 그러면 even number는 심지어 숫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숫자가 무슨 말이야. 자, even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쓰면 평평한이라는 말이 돼요. flat, 납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평평하냐면 짝수들은 툭 치면은 평평한 게 나오죠. 20을 툭 치면은 10씩 평평해지죠. 짝수 영어로 even number. 짝이 안 맞는 홀수를 영어로 odd number. 그러니까 odd라는 말은 짝이 안 맞아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odd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odd eyes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눈? 예, 한쪽은 까만색, 한쪽은 초록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눈들을 발음하시면 odd eyes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짝눈이니까 눈의 사이즈가 다를 때도 쓸 수는 있는 말이지만 보통은 색이 다를 때 쓰는 말. 자, 그러면 그래서 behind his outward oddity 겉으로 보면 되게 특이한데 거기에 there was a true genius 진정한 그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 자, 단어 친구 내려와서 특이한의 첫 단어 바로 erratic. 처음 보죠, 그쵸? 숨은 그림. error. ERR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error의 ERR. 그럼 error, ERR의 원래 뜻은 wander, 헤매다니고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니까 이상한 거죠. 예문 읽으시면 She was dismissed because of her erratic behavior. 예, dismiss라는 말을 알아야겠네요. 표제어예요. 자, MISS 동그라미. 조금 전에 우리 compromise 공부했는데 MISS의 뜻? mission, missionary, 또 demise 할 때 MIS의 뜻? send. 그러면 she was dismissed 하면은 그 여자가 여기저기로 보내졌구나. 그러니까 해고. 아마 해고일 겁니다. She was dismissed는. 뭐 때문이냐면 her erratic behavior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렇죠. 가치라기 곤란하죠. 그다음에 queer 한번 읽어두고 여왕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또 딴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발음하시면 outlandish. 자, 예문하죠. 읽으시면 They laughed at him for making the outlandish proposal to go skydiving on the weekend. 자, laugh 다음 전치사 at.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웃은 거죠. 되게 웃긴 얘기한다. 그래서 비웃은 거니까. 그 다음 전치사 for. 이유가 말해줘야 되죠. 자, making the outlandish proposal에서 제안을 했는데 되게 특이한 제안이에요. 어떤 제안이냐면 주말에 스카이다이빙 가자 이거죠. 자, 다음 quaint라는 말은 이것도 처음 보시죠. 소리 quaint. 근데 아마 여러분이 quaint는 처음 보지만 이런 단어는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소리가 acquaintance.
들어본 적 있어요? acquaintance? 이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면 be acquainted with 이런 말도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런 건 들어본 적은 있어요. be familiar with의 동의어라고 무엇에 친숙하다 할 때 자 소리 내보시면 be familiar with, be acquainted with 이렇게 이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 좀 기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스펠링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acquaintance는 우리말로 하면 지인. 이게 아마 알지자 쓰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다. 옛날부터 이제 알던 사람이다. 그게 발음하시면 acquaintance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friend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을 acquaintance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cquaint가 무슨 뜻이겠어요? 친숙하다거나 아는 사람이다거나 할 때 옛날에 그래서 acquaint가 옛날식 그래서 아주 좀 고풍스러우면서도 특이한 거. 현대적이지 않고 옛날식이어서 좀 특이한 그런 걸 발음하시면 quaint다 이거죠. 예문. 자, 읽으시면 She came from a quaint little town where everyone looked after each other. 예, 되게 시골이니까요. 거기 quaint라는 형용사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그 시골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곳이군요. 자, 돌보다 영어로 look after.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empower, 파워네, 그쵸? 근데 em이란 동그라미의 뜻이 make, 힘을 갖게 만드니까 자기가 힘을 갖게 만든다. 궁금한 건. 제가 힘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누구?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힘을 받아서 뭘 하느냐. 그래서 empower somebody to 동사.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능동태로 쓰기보다는 수동태로 써서 내가 권한을 받았다. 그럼 뭐뭐 할 권한을 받는지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allow라는 말일 수도 있죠. 허가를 했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허가보다도 힘을 줬다. 이게 위임했다. 이런 말이 돼서 그 다음에 권한을 줬다라는 말이니까 자 파워 동의어 A로 시작하는 동사 명사 권한. 그래서 여기 authorize라는 동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authorize는 empower와 거의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author 동그라미에서 권한이라는 명사 authority, ITY 이게 권한이잖아요. 그다음 IZ를 쉬운 말로 바꾸면 make이거든요. 그러니까 empower와 authorize는 같은 말이죠. 그러면 IZ가 make이라는 거 현대화하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현대식으로 만들어. modernize. 문명화하다를 civilize. 그쵸, 예. 그 다음, emancipate이라는 동사 되게 중요한 동사 표제어고요. 외울 거예요, 나중에. 그쵸? 예. CIP 동그라미가 take 잡다고요. MAN이 menu, hand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and가 노예를 말해요. 노동력. 노예를 CIP가 잡다니까 노예를 붙잡고 있다가 접두어가 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풀어준 거죠. 노예 해방하다 발음이 emancipate가 된 거고 링컨의 노예 해방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예문하죠. 읽으면 Many people are reading self-help books to empower themselves and improve their self-esteem. Self-help books, 자기계발서.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self-help books인데 많은 사람들이 reading self-help books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신풍조예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뭐 시크릿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책이 나온 것도 한 5년, 7년 이 정도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거죠. 미국에서 그런 책들을 많이 만드니까. 자, 그러면 그 self-help books를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읽는 목적은 to empower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 권한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self-esteem을 향상시키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self-esteem 무슨 말? 뭐, 자기 평가? 그쵸? esteem이 평가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니까. 자긍심? 대체로 좋은 평가, 자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self-esteem이라 하여. 자, 그런데 critics가 있어요. 여러분, critics 무슨 뜻? 비판가. 비평가도, 평론가도 critics를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critics say that 이렇게 나오면 반대 의견이 뒤에 나오기 마련이죠. Such books 그런 책들은 only treat the symptoms. 자, 너무 중요한 명사
symptoms. 자, 이 symptoms는 얼마 전 우리가 이게 이제 뜻이 증상인데 증상이란 사인이며 지적하다란 동사 indicate. indicator 할 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단어의 표제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상만 다루고 don't help people solve their real emotional problems 이런 것을 다루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내려와서 권한을 부여하다의 또 좋은 단어 발음은 entitle. 자, 그러면 타이틀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타이틀 첫 번째 뜻은 제목, 두 번째 뜻은 직함. 그 사람 타이틀이 사장이다. 그 사람 타이틀이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이다, 부장이다, 과장이다에 따른 권한이 생기죠. 그래서 인타이틀은 제목을 붙이다라는 뜻도 되고 권한을 주다라는 말도 되고. 예문. 자, 읽으시면 Some people think that a college diploma entitles them to get the highest paying jobs 했는데 디플로마라는 좋은 명사를 공부하게 되네요. 칼리지 디플로마가 그들에게 자격을 주어 the highest paying jobs를 얻도록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디플로마가 자격증, 졸업증서 같은 거, 증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 sanction이라는 명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허가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허가하다 말고 금지도 sanction이라고 해요. 그럼 허가와 금지는 완전 반대말인데 어떻게 한 단어가 반대말을 표현하느냐. 생트 동그라미의 뜻이 law예요. law. L-A-W. 그럼 법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죠. 법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죠. 뭐하고 뭐 하죠? 허가하고 금지하죠. 예문. 자, 읽으시면 Their marriage wasn't government sanctioned because they were underage. 아, 미성년을 영어로 underage라고 하면 되는구나. 자, qualify 표제어고요. 해방시키다의 첫 번째 단어 좋은 거 발음 unshackle. 자, 그럼 unshackle이라고 하면 그 shackle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는 그 속박이란 말인데 들으면 철커덕 shackle 철커덕 무슨 소리예요? 수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단어가 shaker, 탁 하고 잡은 거죠. 이제 on이라는 말이 이게 on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on을 쓰면 unhappy라는 말이 행복하지 않음이라는 반대말이잖아요. 이것의 반대.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지 말고 뭐뭐 아님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unpack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untie 또 unload 이건 꼬리지 않음? 묶지 않음? 아니고 품. 했던 일을 되돌림. 그걸 안 한다와 그게 아니다와 했던 일을 반대로 함은 다른 얘기잖아요. 예, 동사 앞에 붙은 어는 했던 일을 수포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묶은 것을 풀고 싫은 것을 내리고 한 일을 되돌리고 자, 그러니까 unshackle은 묶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문 볼까요? 자, 소리 읽으시면 He was so glad to be unshackled from the job at the department store. 그래서 여기에서 직업으로부터 unshackled 된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원래 묶여 있다가 풀려난 거죠. 그다음에 POT가 힘이어서 잠재력 발음은 potential, 또 강력한 센, 약이 되게 세다 이럴 때 발음은 potent. potent 이게 굉장히 세다는 형용사고 예문 좋습니다. 자, 읽으시면 Laughter is a very potent remedy for gloomy days. 자, remedy라는 단어가 치료책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연습을 일단 remedy라고 자꾸 해두고 딱 보면 거기에 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숨어 있어요. 동그라미. MED. 약이 영어로 뭐예요? drug 말고 medicine. 자, D-I-C-I-N 그거 아시잖아요. 그걸 살려서 remedy를 연습하면 약이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줄 내려와 보면 무력한이라는 단어는 impotent라고 강세 잘 살려야 돼요. 대충 읽으면 중요하다는 건지 무력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impotent 한 것과 important 한 거는 많이 다르니까. 전능하면 발음은 omnipotent. 그러겠죠? 자, despot, 독재자. 이것도 좋은 단어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엄청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발음은 equivalent. 자, 이 단어에는 두 개의 뜻이 이제 사실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상자 equi가 의미하는 바는 같다는 거니까 한자로 등이라고 읽을게요. 등. 같다 할 때 등. 그 다음에 val가 가죠. 그 다음에 ent는 의 것 이렇게 돼서 equivalent은 등가의 것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등가의 것. 동등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 같다 다음에 전치사 못 쓰죠? 같다 비슷하다 다음은 to. 맞죠? 전치사 to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는 게 가깝다, 가깝다, 그쪽에 간다, 또는 비슷하다 이럴 때 to 쓴다고 공부를 했어요. 다르다, 멀다 이러면 from 쓰고. 그래서 equal to, equivalent to 이렇게 항상 to와 다니고, 그리고 equivalent이라는 거는 이쪽에 이제 그것에 상당하는 것이라는 거니까 반대편에 있는 비슷한 것이라는 단어 발음이 counterpart라는 말인 거죠. 어저께 제가 왜 useless 얘기하면서 useless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썩으리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해당하는 한국말 그게 바로 equivalent예요.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는 My mother was a smart shopper who always survived on a tight budget. 여기서 이제 My mother was a smart shopper라고 하는데 사실 이 smart shopper라는 말은 그 영어에서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다른데요. 쇼핑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달라서 우선 이거 얘기하자면 되게 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쇼핑하러 갈 때 그냥 가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뭐뭐 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요. 일단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전단지를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 매장마다 전단지를 모아놓고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품을 가장 많이 사는 게 가장 싸게 파는 곳이 어딜지 계산을 해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절약분이 여기로 가면 45달러, 여기로 가면은 30달러, 여기는 뭐구나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그리로 가요. 예.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딱 그 쇼핑 리스트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가지고 온다. 이제 사가지고 집에 왔죠. 그런 다음에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대조해봐요. 제대로 샀는지. 쇼핑 리스트에 있는 대로 제대로 할인가 맞아서 샀는지 대조해보고 만약에 자기가 1+1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은 2개 값을 냈어. 이러면 다시 싣고 30분 운전해서 가서 바꿔와요. 왜냐하면 30분 운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들고 돈이 기름값 들어요. 그런데 매우 불쾌한 일이에요. 내가 쇼핑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자기한테 너무 모욕적인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쵸? 예. 자, 여기서 쇼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랑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my mother was a smart shopper.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샀는데? 이게 딱 가게 되죠. 그래서, who always survived on a tight budget 했는데, survive 다음에 on은 중요한 전치사예요. 여기 on을 써서, 뒤에는 돈과,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나올까요? 사람들이 생존할 때 의존하는 거, 돈. 또 하나는 음식. 전치사 on은 의존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남는데 타이트 버짓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도 살아남는 분이세요. 아, 버짓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타이트군요. 왜 커피를 수식할 때 진한이라고 하지 않고 진한 커피 주세요. 영어로. strong coffee. strong이라고 하잖아요. 진하다고 안 하고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형용사를 쓸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우리가 골초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smoker? heavy smoker. 그러면 그 heavy smoker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걸 strong smoker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tight budget이라고 하는구나. 둘을 연결을 해두시는 거죠. 일단 budget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예산. 그 다음, one key way. 그 다음에 she에서 가로를 열어야 되겠죠? she부터 무슨 사절 시작? 형용사절. 그 다음에 she saved money 가로 닫고 그럼 원래 종속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she saved money가 one key way라는 명사 수식하니까 쓰려면 뭘 써야 되는데 how. 그런데 way하고 how는 결코 같이 쓰지 않죠.
그래서 way 다음은 how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거 공부를 그냥 해주시고 너무 중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way라 그러면 당연 how인데 뭐 그걸 또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자, 그럼 she saved money 한 주요 방식은 was to avoid buying brand name items 했고 avoid 다음 ing 싫어하는 일이니까 to 결코 안 쓴다 우리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brand name items를 사는 것은 피하고요. 그러면 그거 안 사면 뭐 사냐면 by buying their generic equivalent instead 해서 여기 좋은 형용사 generic이 앞에 있는 무슨 말의 반대말 brand name 그러니까 generic은 우리말로 하면 시장표 됐네요. 자 그럼 내려와서 단어 친구 identical이라는 말 아시죠? 전치사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지. identical to, parallel to, analogous to. 예, 다 to. analogous라는 형용사도 되게 좋은 말이에요. parallel은 나중에 표제어니까 그때 공부하시고. analogous는 명사형으로 우리말에 뭐 비유 아니면 유비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analogy. 자, 소리가 analogy. 영어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analogy를. 왜냐면 이제 우리말의 비유나 유비라는 말은 한국말에서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럴 때 써요. 그러니까 인생을 무엇에 비유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때 비유 영어로 발음하시면 analogy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거죠, 둘이. 자, 읽을게요. 예문 소리 내면 Writing a thesis is analogous to running a marathon. You have to start and finish strong. 자, thesis. 논문. 예, 중요한 단어예요. Writing a thesis, 논문을 쓰는 것은 is analogous to running a marathon. 달리기, 마라톤이나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you have to start and finish. 시작하고 끝까지 가야죠. 근데 끝났을 때 상태 strong 해야 돼요. 자, strong 형용사고요. 누구를 수식해요? you. strong이 finish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comparable 되게 좋은 형용사예요. 여러분 다 아는 동사 원형 compare에서 왔는데 able이 될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슷하단 말이 돼요. 자, 예문 읽어보시면 The prices of the two computers were comparable to each other. 예, 역시 comparable to, similar to. 예. commensurate 공부했어요? 생각나요? MENSU 동그라미가 measure. 표제어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immense. 그래서 immense는 동의어가 enormous. commensurate는 칫솔 재보니까 비슷하더라. 근데 commensurate 다음은 to를 쓰지 않죠? 접두의 영향으로 commensurate with. 자, 등가의 것의 마지막 단어 peer, 이거 아주 좋은 단어고요. 동년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쓴 건 대표는 peer pressure. peer pressure 뭐예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애들이 다 뭐 하죠? 좀 그렇다. 고등학교 때 하는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대학 들어와서 친구들이 다 파마하니까 나도 파마해야 될 것 같고. 친구들이 다 하여튼 뭐 하면은 나도 따라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발음하시면 peer pressure. 대체로 안 좋은 거. 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 다 담배 피니까 나도 피고 싶고 그러는 거. 자, 단어 친척. 가치는 value, 가치관은 values. 그런데 가치가 있는 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파워드잖아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자, 힘이 있는 게 가치 있는 거죠. 예. 힘 없는 건 가치가 말돼요. 그래서 가치라는 말과 힘하고 관련을 지었어요. 자, 힘 발음하시면 valor. 용맹스러운 valiant.
그래서 밑에 매우 소중하다.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발음하면 invaluable.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어야 가치가 있지. 발음하면 available. 그 다음에 견제하다. 이쪽 힘을 저쪽 힘으로 막아주는 것. 발음 countervail. 기운을 다시 차리는 거. 회복하다. 발음 convalesce. convalesce 하면 힘을 가진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ESC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딱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세하다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발음은 prevail. 이것의 형용사용 prevalent. 이 prevail은 언제 쓰냐면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굉장히 힘 있는 단어죠. 자, 뒤로 갈게요. 자, 발음은 immunity. 접두어를 바꿔보세요. community. 자, 그러면 community라는 말은 왜 생긴 거예요? 뭐가 community예요? MUN 동그라미의 뜻이 뭐예요? 유리죠. 그러면 community는 어떤 게 community예요? 함께 역할을 할 때 community죠. 그냥 모여 있다고 community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immunity는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면역이네요. 자, 임 해석 면, 미운 해석 역할. 맞죠? 예. ITY는 보통 성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면역성이라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이걸 한국말로 꼭 면역성이라 끌어내지 않더라도 남들은 다 일 하는데 남들은 다 감기 걸리는데 나는 그 일을 안 해. 나한테 뭐가 있는 거죠? immunity. 자, 면제라는 좋은 단어 발음은 exemption. 면까지는 알겠네요. EX라는 게 면한다는 거니까. 근데 EMPT 동그라미를 우리가 지금 모르죠? EMPT는 take.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exemption은 잡히지 않은 거죠. 군대에 면제받을 때 이 단어 써요. 자, 소리 exemption. 그리고 이건 일종의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발음은 resistance. 이문. Because the ambassador had diplomatic immunity, he was not punished for the crime he committed. ambassador. 대사. 자, 외교관은 뭐라고 해요? diplomat. 아까 그거 뭐였죠? 저기, 대학 같은 거 졸업할 때 증서 그런 거? 디플로마. 디플로마에다 T만 붙이면 외교관 되네요. 디플로mat. 근데 diplomat은 이제 포괄적으로 외교관이고, 그 중에서 대사를 발음하면 ambassador라고 하죠. 그럼 대사한테는 외교 면책이 주어지죠. 예, 자기네 나라 규칙과 딴 나라 규칙이 같지 않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다 그걸 그 나라 법대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because the ambassador had diplomatic immunity에서 외교 면책권이 주어지니까 이거 표현 좋네요. 자, 발음은 diplomatic immunity. 그래서 he was not punished, 벌을 안 받습니다. for the crime he committed, 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된 거죠. 자, 그 다음 읽으시면 the victims were especially upset about this 했고 이 upset이라는 형용사 뒤집어진 거죠. 딱 그거죠. 보통 세팅할 때는 위에다 하는데 아래다 하는데 아래다. upset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뒤집어졌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about this,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열받았고 and demanded that, 요구하기를 justice be carried out. 자, 여기 동사원형 be. 왜 동사원형? demand. 자, demand that의 형광펜치라고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면 demanded that 하면은 거기서 긴장 고조. demanded that에서 긴장을 느껴야 돼요. 요구했대잖아요. 아이고 불안해. 뭘 요구했을까. demanded that 할 때 뭔가 뭘 요구했을까라고 긴장을 해줘야지 주어 다음에 해야 해 하는 should가 빠지고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긴장을 거기서 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demanded that에서. 그래서 정의가 수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regardless of his high position에서 직책이 높은 말든 이런 얘기를 했구나.
됐죠? 좀 어렵네요. 다시 읽죠. 자, 소리 내면 Because the ambassador had diplomatic immunity, he was not punished for the crime he committed. The victims were especially upset about this and demanded that justice be carried out regardless of his high position. 자, 그 다음에 단어 가족에 오셔서 예방접종하다 발음하면 immunize. 더 쉬운 말이 있죠? 자, 예방접종 V로 시작하는 동이요. vaccine, 예, vaccinate. 여러분, vaccinate이라고 적을 수 있죠? 자, 스펠링 V-A-C-C-I-N-A-T-E. C 두 개 쓰는 거 맞나요? vaccinate 할 때?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렇게 자꾸 외워서 해버릇 해야지 시간 하나였나 두 개였나 궁금해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꾸 누가 써주는 거 받아쓰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스펠링 트릭이 좋은지를 몰라요. 두 개. 두 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친구 오셔서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알아서 물어볼게요. 자, 그럼 면제. 자, 소리 읽어보시면 소리는 exemption. 자, 예문 해보죠. He was. 자, 소리 내시면 he was given a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ecause of his handicap. 자, was given 밑줄 긋고 뜻 받았다. 자, 주어가 사람일 때 was given은 받았다니까 그 뒤에 무엇을 받았는지 대상을 써줘야 하죠. 엄청 중요한 문법이죠.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삼형식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was given을 바로 받았다라고 확 해석을 하고 뭘 받았냐면 an exemption이고 exemption 다음에 나와야 할 전치사가 from이라는 건 매우 당연하네요. from military service 아까 말했듯이 군 면제할 때 이 단어 쓴다는 거. 그 because of his handicap 때문입니다. 자, 면책권 발음 거기 밑에 있는 그 특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 소리 내시면 privilege. 예, 꼭 알아야 될 말이고 외우기는 되게 쉽잖아요. LEG 동그라미의 뜻이 법이에요, 법. 그럼 privy가 무슨 말이에요? privy 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형용사. private. public한 법이 아니잖아요. private하게 몇몇 사람들한테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rivilege가 특권이지. 그 다음 impunity. 와, 진짜 쉽다. 그쵸? 자, 거기 요건 좀 숨어 있어요. 자, 벌 주다라는 동사 punish. 그러니까 벌 안 받는 거네. immunity하고 스펠링 하나 차이. 예문 she. 자, 소리 내면 she was free to speak with impunity about the controversial subject. 와, 너무 중요한 형용사. controversial. 모순하고 구분을 하셔야죠. 모순. 예? 자, 한국말의 모순과 논란은 되게 다르죠. 예. 모순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앞뒤가 지금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리고 저게 맞으면 저건 틀리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런 거고 논란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때니까요. 그러면 이제 모순은 contradiction이고 논란은 controversy고. 그래서 contradiction, controversy 여러분 한 번만 보고 외워서 쓰세요. 그래서 지금 controversial subject란 논란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다 뭐 벌도 안 받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항력이란 말에 그 첫 번째 non-susceptibility 자, 소리가 non-susceptibility가 나오잖아요. susceptible이 표제어예요. 중요한 단어고 나중에 표제어로 공부할 거니까 표제어라는 표시해 두시고 네, 차차 공부합시다. 그리고 defense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말이죠. 너무 중요해요. 자, defensive 하면 딱 수비 이런 말 생각이 나야겠어요. 그럼 공격은 뭐라는 데서 그 축구 같은 거 하면 누구 수비하고 야구할 때 수비축, 공격축. 수비는 defense, 공격은 offense. 자, OF로 바꾸면 되는 거. 그리고 MUN이 들어간 단어들 밑에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있는 시립의 지방자치의 지금 뭐 자치도시에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 다들 대체로 공무원 되시려고 공부하시니까 너무
늘 쓰게 될 말이에요. 자, 발음은 municipal. municipal library, municipal college, municipal park 이렇게 돼요. 시립병원, 시립공원 이럴 때. 예문 읽으시면 The municipal government banned speeding on public sidewalks 했고 the speed 뭐 하는 거예요? 침, 툭 뱉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그 보상이라는 명사형이 있는데 자, 여러분 MUN 동그라미 뜻 뭐였죠? MUN의 뜻 duty. 그러면 이제 일을 한 사람한테 re라는 말은 당신 나한테 일을 해줬으니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거죠. 자, 발음은 remuneration. 좋은 단어입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자, 발음은 intermediary. 자, 그럼 동그라미는 어디고요? mid. 자, mid의 뜻이 middle 중간인데 inter도 중간이니까 intermediary가 중재자 되겠네. 자, 동의어가 발음하면 mediator 이렇게 되는 거 쉽고 아, intermediary 다음 전치사 between 나오겠네요. 인터로 시작하는 말 뒤에 between은 잘 어울리겠네요. 인터가 중간이란 뜻이니까. 예문. 자, 소리 읽으면 The capital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behind advanced nations in terms of both breadth and profitability.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 몇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behind advanced nations를 보호 취급 안 한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 너무 말이 안 돼요. Behind Advanced Nations가 당연히 보호지. 주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자본시장들은 선진 국가들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 보호죠. 그 다음에 in terms of의 뜻, 뭐뭐라는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엄청 중요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both breadth and profitability. 이렇게 될 때 breadth를 보고 빵을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빵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broad. B-R-O-A-D라는 broadway 할 때 broad를 생각해서 breadth는 폭이고 profitability는 수익성이라는 명사구나 하고 딱딱 떨어지게 뜻이 나와야겠어요. 폭과 그다음에 넓이나 폭이나 정확히 말하면 폭이죠. 넓이라 그러면 width라는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다라고 하는 거 wide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폭이고 그리고 profitability에 있어서 좀 뒤쳐져 있다. And their role as a financial intermediary. 예, 지금은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자본시장 뭐 증권하고 그러는 거. 그들의 역할, 재정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has greatly decreased.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said Bach to experts at the financial forum. 해서 바크가 말했다. 전문가들에게 파이낸셜 포럼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동의어를 보시면 여러분 협상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발음은 negotiate. 예, negotiat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건 negotiate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걸 다 내고라 그러거든요. 그 협상하는 걸 내고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고라는 말이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negotiate을 줄여가지고 내고라 하더라고요. 니고라 읽어야 됩니다. negotiate. 그 다음에 또 중재자가 arbitrator. 자, 소리가 arbitrator 발음 되게 멋있죠. 나중에 표제로 다룰 겁니다. arbitrator.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지금은 그냥 예문만 읽을게요. 자, 발음은 President Jimmy Carter was the arbitrator between Egypt and Israel in the Camp David Accords. 아, 좋은 명사 accord 나왔네요. accord.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에 따르면 윈스턴 처칠에 따르면 자 시작 according to 자 그럼 according to 할 때 accord의 뜻은 합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 예 좋네요 협정 다음 옆으로 가서 미드 들어가는 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즉각적인 이런 형용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곧이라는 말 발음하시면 immediately 이런 거 옛날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immediately는 사실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 그 다음에 중세의 발음하시면 medieval 거기 세월에 해당한 스펠링 EV가 들어가 있어서요. 동시대다 그러면 coeval 하시면 됩니다. coeval. 그리고 태초다 그러면 primeval PRIM을 쓰면 prim이라는 스펠링이 first란 뜻이니까. 그리고 mediocre 공부 많이 했죠?
mediocre, 평범하고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특색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중해, 영어로는 중지해 이러는군요. 자, 소리가 Mediterranean. 자, Mediterranean. 지중해는 이제 올리브라든지 또 그리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발음을 Mediterranean이라고 자꾸 연습해 둔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프랙티스 여러분이 하시고, 자, 5분만 더 합시다. 조금씩 더 해놔야 돼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하시고? monotonous. 자, monotonous는 조금 숨어 있네요. 자, 또 두 개가 숨어 있어요. 첫째, mono. 두 번째는 톤. 음색을 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monotonous는 단조로운. 이렇게 그냥 써 있는 말이라. 발음만 연습한다. 자, 소리가 monotonous 이런다. 그런데 지루한이란 말을 읽을 때 빨리 읽지 말고 느리게, 지루하게. 그래서 소리가 tedious. 이렇게 지루하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toneless라는 말이다. 예문. 자, 읽으시면 working on a factory assembly line is a very monotonous job because you always do the same task over and over again. 자, assembly line. 조립 라인. 자, assemble 동그라미 same. 그래서 우리가 닮다라는 동사 resemble. 그다음에 뭔가 연주하는 사람들 무슨 앙상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다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래서 assembly란 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assembly가 조립이란 말이죠. 뭐 국회를 national assembly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is a very monotonous job이죠. 뭐 꼭 이렇게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돼도 맨날 이유를 설명해 줘요. 뻔한 얘기도. Because you always do the same task over and over again 해서 반복해서라는 말 그냥 한 단어처럼 읽어야죠. 자, 소리는 over and over again 그냥 누르륵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the repetition can make one go crazy 했고요. 자, go 밑줄 긋고 좋은 변화 안 좋은 변화. 안 좋은 변화. 좋은 변화는 실현되다, 정신이 돌아오다. 좋은 변화는 come true, come alive.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1번의 지루한의 이제 dull이라는 말은 엄청 중요한 단어죠. 원래 칼날 같은 게 그러니까 dull의 원래 반대말은 sharp, 날카롭고 그런 건데 dull은 둔탁한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wearisome이라고 하면 이 weary라는 원래 이제 weary라는 weary라는 형용사가 지치고 피곤한이 되는 것은 닳다라는 동사 wear에서 와서 weary 혹은 wearisome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wearisome을 공부하시면은 또는 weary를 공부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dreary라는 단어가 나오죠. dreary하고 weary하고 좀 비슷하죠. 뒷부분이. 그러니까 weary하고 dreary하고 비슷한 거구나. 좀 우울한 느낌을 D라는 말이 dull 하면서 이런 느낌을 좀 주는구나. 이렇게 줄을 묶어서 볼만하고 그다음에 밑에 반복적인 우리가 repeat이라는 동사는 잘 아는데요. 형용사 발음이 특이해요. repetitive. 그러니까 repeat만 아는 사람 repetitive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리고 featureless라고 하는 말은 되게 좋죠. feature가 특징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니까 feature 자체 표제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uninflected. 자, 소리가요. uninflected. 그러면 inflect라는 동사는 이것만 그냥 따로 외우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inflect를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 뒤에 표제어로 자, 소리 내보시면 reflection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reflection은 이게 원래 깨지다라는 거고 빛이 가다가 직선 운동하다가 꺾이죠. 90도로 꺾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던 빛이 또 이렇게 꺾이고 그렇게 자꾸 꺾어져서 여기 뭐가 생기죠? 반사된 그림이 생기죠. 예. 반사된 그림이 생기는 건 빛이 꺾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그 그림을 영어로 뭐라고? reflection, 거울에 비친 상, 그걸 reflection. 그러면 그 reflection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성찰이라는 두 가지 뜻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reflection인데 여기서 꺾인다는 말을 inflection 아니면 deflection 이런 식으로 어떻게 꺾이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inflection이라는 명사는 원래 문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왜 동사를 쓰고 나면 이 뒤에다가 s를 쓰거나 동사에다 ed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사에 뭐 IES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다 inflection이라 그래요. 뭐 꺾어서 다른 걸로 바꾼다고. 예. 뭐 굴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inflect는 그것을 이렇게 꺾는다는 거죠. 근데 꺾여야 좀 재밌잖아요. 근데 uninflected니까 그냥 이렇게 monotonous한 거죠. 목소리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재밌는데.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예문하죠. 자, 소리 읽으시면, 그 밑에 soporific에 대한 예문이군요. soporiffic은 잠이에요, 그냥 잠. 자, 발음, soporific.
그 다행이네요. 거기 S도 있고 P도 있으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S도 있고 P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러시는 분이에요. S하고 P가 무슨 상관이에요? sleep. 자, 예문. 자, 읽어보시면 The warning on the bottle said not to operate heavy machinery after taking the medicine because it was soporific. 자, 병이 있는데 병에 경고문이 있고요. 경고문이 써있다라고 영어로는 하지 않아요. 경고문이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고가 말하긴 하죠. 그쵸? 경고문을 읽으면 우리가 그걸 소리로 바꿔서 들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was written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was written이라는 말은 작가를 밝힐 때 써요. 그래서 그건 경고문은 또는 표지판은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said.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not to operate heavy machinery에서 machinery 뜻 기계류. 자, ERY를 류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머신과 머시너리는 어떻게 다르죠? 머신은 가산, 머시너리는 불가산. 기계류를 operate 운영하지 마십시오. After taking the medicine 이것을 약 복용을 영어로 take이라 그러는구나. Because it was a soporific 이것이 잠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자, 모노 들어가는 말, 자, 특징적인 것만 좀 하죠. 자, monogamy, 자, 소리. monogamy 1부 1처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monolith. 자, 형용사로 합시다. 형용사가 많이 쓰니까 monolithic. 자, 발음 monolithic. 이게 이제 거대하고 유연성은 없는 그런 것을 monolithic 하다 그러는데 뜻을 제가 써놨네요. lith가 돌이에요. 큰 돌 하나로 된 거. 그걸 monolithic 하다 그래요. 광개토 대왕 릉비처럼. 자, 거기 여러분 예 적어주세요. 광개토 대왕 릉비처럼. 광개토 대왕 릉비가 3m쯤 됩니다. 엄청 큰 것이 그냥 돌 하나를 퉁 해놨죠. 그런 걸 이제 거대하다는 말도 되고 좀 이렇게 잔재미 같은 건 없는 걸 발음하면 monolithic하다 좋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독점 발음은 monopoly. 맨날 마이크로소프트 독점했느냐 할 때 바로 이 단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notheism. 자, 소리가 monotheism. 이게 일신교래. 그러면 the가 뜻이 뭐구나. 신이에요. 예, 그래서 자, 발음하시면 theology가 신학. 내일 뵐게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